이번에는 두 후보의 주요 정책을 가지고 디베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랑 가장 맞닿아 있는 얘기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두 사람의 정책 가운데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 중 하나가 대북 정책이죠. 한반도 정책.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대북 정책은 우리에게도 사실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따져봐야죠. 상대적으로 좀 노출도 많이 됐고 더 선명한 트럼프의 대북 정책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해리스 이따가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일기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미 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극적인 장면을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영상 준비했는데 그 하노이 회담 때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는 나갑니다. 틀어주시면 되고요. 그 트럼프 일기 때 대북 정책을 먼저 이제 좀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당시에 네 가지 원칙을 그 트럼프 일기에서는 강조를 했었는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정권 교체는 추진하지 않고 그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뭐 일부 좀 다른 건 있겠지만 대화로 해결한다 이 부분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게 김정은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뭘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랑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슬라이드. 네.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북한 김정은이랑 잘 지냈어. 핵무기를 가진 쪽이라 잘 지낸 발음이 왜 이럴까? 핵무기를 괜찮아요. 가진 쪽이랑 잘 잘하고 지내는 있습니다. 거는 네.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 네. 라고 그 공화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 그 자체는 인정을 하고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사실 이게 트럼프는 김정은을 항상 crazy rocketman이라고 하잖아요. 네. 미친 로켓맨이라고 하면서 또 잘 지냈다라고 말도 하고 있고. 그럼요. 그 다음에도 친서도 주고받고 얼마나 잘 지내는데요. 네. 이기 때도 잘 지낼지 일단 봐야겠습니다. 그거에 반면 해리스 후보의 대북과는 상대적으로 좀 덜 노출된 것 같아요. 물론 바이든 정부에 따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 김 위원장에 대한 시각을 좀 드러낸 바 있는데요. 네. 우선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가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그리고 주민들 인권을 침해하는 김 위원장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톱다운 방식,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 방식의 외교는 안 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발언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2년 전 방한할 당시 그 DMZ 비무장지대에 방문했을 때 한 말을 유추해봐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악랄한 독재 정권, 그리고 만연한 인권 침해, 그리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쪽과 다르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원칙대로 좀 강경하게 김정은 정권에게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은 사실 미국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그 해리스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해리스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좀 따져보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제재 완화 같은 당근책을 제시를 하면서 대화에 나서야 할 텐데 원칙을 중요시하는 해리스가 과연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냐 회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나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지혜 기자 지금 레이저를 쏘고 계신데 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트럼프의 반박 좀 들어볼게요. 허송세월이다 이렇게 반박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허송세를 하겠다는 작심 발언이다. 아하. 전략적 인내는 너무 이렇게 치장해주는 발언이라고 저는 네. 이렇게 보고요. 네.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랬듯이 해리스 정부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으니 해리스 정부에서는 결코 아무 일도 없진 않겠죠. 이제 남은 아무것도 사역을 못했다고 기반으로 자인을 해서 하는 이 안에서도 게 뭘 하겠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미국을 위해서 그러면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이게 네. 트럼프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해리스는 뭐라 그러냐면 독재자한테 동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랑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해리스는 지금 김정은이 아마 해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해리스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서. 공부하고 네. 있대요. 어우, 네. 공부하고 네,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아무튼 이번에 CNN 인터뷰 한 것도 혹시 보셨어요? 이제 그럼 CNN 봤죠. 네. 인터뷰 한 거에서도 다 녹화본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아. 지도자답지 않았다. 지도자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 캠프의 입장입니다. 들어보실까요? 트럼프 There 관련. was a tape. We're doing it live, but That's right. He's real. but she was sitting behind that desk, this massive desk, and she didn't look like a leader to me. I'll be. 이렇게 말한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지도자 같다라는 건데 사실 뭐 거짓말 반복하고 수사받고 이런 게 지도자 같는 거냐 좀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다운 거예요? 지도자 트럼프는 지도자답게 항상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약간의 그냥 유머를 드리고 있다. 네, 그렇게 반박하겠습니다. 오케이. 저 양당의 정강을 보다 보니까 북핵 관련해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 같던데 이거 해리스 캠프에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미국 민주당 새 정강 정책에는 이런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불법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 함께 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북한 비핵화라는 내용은 이번 정강에서 빠졌는데 이 민주당 새 정강 정책을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 목표로 남아있고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간 입장과도 좀 배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근데 공화당이 지난달 발표한 새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트럼프 캠프는 뭐라고 하냐?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안보 정책 방향이 제시돼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북한 비핵화라는 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집권 기간에도 그 세 차례나 대면 회담을 할 정도로 네. 김 위원장이랑 트럼프는 이미 친합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수립을 다시 또 2기에서는 재시도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 점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북한이 전면적으로 그 거부하고 있는 비핵화 이 험로를 가는 것보다는 트럼프 쪽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 자체는 현실로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리스는 사실 뭐 바이든 정부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한미일 같은 어떤 동맹국들끼리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북핵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사실 바텀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여긴 톱다운이지만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에는 어쩐지 변함은 없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이런 다자 외교는 어떠세요? 옵션이 그런 아닌가요? 다자 외교가 먹힐 때 얘기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먹혔다고 보세요? 먹혔다고 보세요? 안 먹혔으니까 네, 말을 바로 말할 겁니다. 못하시잖아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실래요? 네. 일단 네.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보시고 네. 또 이제 러시아의 그 무기 지원한 국가가 북한이라고 네. 다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용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 우리는 강경하게 하고 있다 말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그냥 다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국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중재력을 보여줄 때 직접 나선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선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장은요. 이제 북한의 문제, 북핵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해리스 캠프의 입장입니다. 이제 한미일 동맹국과의 그 안보 공조를 통해서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해야 하고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을 때는 더 많은 대북 억제 수단을 활용
활용을 해서 고립시켜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게끔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좀 뭐 들어보면 트럼프의 언행을 보면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김정은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의심스러우네요. 네. 정당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뭐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지금 무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커졌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죽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팩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한미 공조가 잘 되려면 이견이 좀 많이 없고 좀 이게 뭐죠?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 하는데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이제 트럼프 정부랑 그 약간 마찰이 있었잖아요. 한미 관계가 항상 그렇게 한 곳만 바라보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담 후세인이나 그 무아마르 카다피를 언급하면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핵무기가 있는 게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당시 네. 펜스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미 서울을 겨냥한 재래식 대포를 북한에서 갖고 있는데 그 김정은한테 왜 핵이 필요하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목적의 핵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미국 트럼프의 입장이었었거든요. 트럼프 정부의.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견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그럼 해리스 정부에 있는지 묻고 싶고 그런 보관이 없는 다음에야 일단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개인 간의 외교적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그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렇게 잘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만 한미일 공조지 해리스 측은 좀 정책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인데 해리스의 입장은 어때요? 저도 짚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불확실성이 강화된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더 강화된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트럼프만의 쇼맨십 좋아요. 그러면은 트럼프만의 쇼맨십을 발휘해서 북한과의 물꼬를 쳤다고 칩시다. 그런데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북한의 그런 방식, 이 트럼프만의 직거래 방식으로 우리는 논의에 배제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요. 미국이 북한의 대미 핵 타격 수단이 될 수 있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통제하고 그 나머지는 좀 눈 감아주는 식의 대북 접근법을 택할 경우에는 우리는 항구적인 북핵 위협 그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는 사실 뭐 통미봉남이든 뭐 남한이랑 통하지 않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이랑 이미 합의를 해봤던 정부가 트럼프 1기 정부거든요. 근데 결과물은 없었잖아요. 대안은 해봤지만 결국은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하기에는 미군 유해도 다 송환됐고요. 그래서 다 뭐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는 김정은과 모종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그것이 트럼프 캠프 입장입니다. 네. 자, 들어보니까 두 후보 각자의 논리는 있지만 분명히 또 장단은 있는 것 같고 우선 해리스 쪽은 뭐 전략적 인내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인내를 하는 시간 동안 어떤 북핵이 고도화되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트럼프 쪽은 이전처럼 뭐 김정은 만나서 그렇죠. 물꼬를 틀 수는 있겠지만 또 동시에 북핵이라는 것을 용인하는 어떤 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어 보여서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토론인데 굉장히 품위 있게 하셔가지고 품이 있었나요? 네. 저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품위 있게 하면 마이크를 끊을까도 네. 고려를 해봤는데 네, 네. 네. 아무튼 두 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소영 기자, 이재희 기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오캡틴 마이캡틴이었습니다.